네, 안녕하세요. API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나로 이해하는 시간을 준비하게 된 프론트엔드 데브 코스 5기 김석주입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한 이유를 시작으로 API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를 순서대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가 또 발표를 신청했죠. 네, 여기에는 조금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좋은 기회로 좀 면접을 처음 보러 가게 되었는데, 이제 면접을 보던 중에 이런 질문을 하나 받게 됩니다. 지원자님, API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라는 질문을 딱 받았는데, 이 질문을 딱 받는 순간 제 머릿속은 이랬어요. 아니, 나 API 진짜 많이 사용했는데, API 뭐지? API 나 왜 정의할 수 없지?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초 정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형식에 맞춰서 요청을 보내면 응답이 오는 하나의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되게 많이 부족하게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면접관님들 표정이 진짜 물음표로 도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랬고 이때 여파인지 몰라도 면접이 좀 많이 꼬여서 네, 아쉽게도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이나 이런 데 좀 굉장히 자신은 있는 편인데 이제 그래서 가기 전에는 되게 의기양양했었는데 막상 이게 면접을 보고 나니까 아, 나는 API도 모르는 감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API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 내가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없다는 게 좀 너무 슬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의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계기가 없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발표를 발표 신청해서 계기를 강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조사했던 API에 대한 내용을 조금 발표해 보려고 하는데요. 목차는 API 단어 정리를 시작으로 API에 대한 역사 말씀드리고 또 최종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특이하게도 마지막에 퀴즈가 있습니다. 네, 이런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첫 번째로 API에 대한 단어 정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API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라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단어 뜻을 하나씩 살펴보면 어플리케이션, 굉장히 어렵지 않은 개념이죠.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 설치해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기능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일컫는 말이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그래밍. 네, 우리가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제어하기 위해서 특정 언어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활동을 말하고요. 이 역시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 인터페이스라는 단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요게 제가 어원을 좀 찾아봤는데 라틴어 어원에서 나온 최초의 뜻은 두 가지 사물 또는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나 그 접점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컴퓨터 과학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통신이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표준화된 방법이나 규칙을 또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어 뜻을 정리를 해본 걸 바탕으로 이제 API를 한번 총정리를 해보면 응용 프로그램이 다른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표준화된 방법이나 규칙을 얘기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셔도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API의 역사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API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PI의 개념 자체는 컴퓨터과학 역사와 굉장히 비슷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 컴퓨터가 1940년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만들어진 에드삭이라는 초창기 진공관 컴퓨터인데요. 이 컴퓨터에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API 명세서와 비슷한 정의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 코딩은 우리는 지금 키보드로 타이핑을 해서 코딩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저 천공카드라는 것에 구멍을 뚫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고 코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저때 저 컴퓨터를 개발하신 과학자분들께서 이런 책을 하나 냅니다.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저 진공관 컴퓨터 전체 로직 내부 동작을 정의한 게 아니라 그 천공 카드를 통해서 어떻게 코드를 사용하고 어떤 결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요거를 좀 정의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API 명세서 같은 건데요. 마치 우리가 API 명세서를 보고 이제
API를 활용하는 것처럼 조금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처럼 컴퓨터 과학 초창기에도 API의 개념이 어렴풋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API가 1960년대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글은 1968년 미국 정보처리협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 글 중 일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께 해석하려고 하면 제가 너무 나쁜 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미리 해석을 좀 해왔습니다. 요거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밑줄 친 빨간색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중앙 컴퓨터에서의 하드웨어 독립성은 해당 컴퓨터가 교체되더라도 일관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게 어떤 뜻인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때 했는지 제가 그때 당시 역사를 좀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때 당시 컴퓨터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A, B, C, D라는 서로 다른 컴퓨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해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각자 프로그램이 다 따로따로 존재해야 되는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이었어요. 심지어 이때는 그 하드웨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컴퓨터도 자주자주 바뀌는 시대에서 컴퓨터가 바뀔 때마다 코드를 다시 짜줘야 되는 게 정말 불편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초창기 코드가 제가 듣기로는 800만 줄이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바꿀 때마다 백지 상태에서 800만 줄을 작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거의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처럼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 과학자 선배님들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HAL이라는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 API를 적용하게 됐는데요. 이 HAL API를 적용하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아까와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아까는 서로 다른 컴퓨터에 각각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HAL API를 통해서 동일한 기능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요 원리를 조금 자세히 알아보면요. 과거에는 코드가 하드웨어가 직접적으로 통신을 했다고 하면, 그랬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내용이 바뀌면 코드도 바꿔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 할리라는 중간에 하나의 표준화된 인터페이스가 들어오면,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저 할 API를 구글 번역기라고 해봅시다. 그럼 구글 번역기가 있으면 우리가 일본인이랑 얘기하든 네덜란드 사람이랑 얘기하든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나 뭐 투발루 사람이랑 얘기를 하든 똑같이 번역기를 통하면 동일하게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할 API는 약간, 야, 너는 하드웨어 몰라도 돼. 내가 쟤랑 소통해 줄 테니까 나한테 코드만 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처럼 초창기 API에 대한 개념은 어떤 하드웨어와 코드 또는 하드웨어와 하드웨어 간의 상호작용 방식을 좀 약간 표준화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제가 아까 분명 API 용어를 정리했을 때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게 현대에서는 왜 응용 프로그램을 지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가 또 있습니다. 네, 이번엔 파트 2죠. 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정말 빠르게 발전을 했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역시도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개인 컴퓨터들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OS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준 이 웹의 개발도 80년대 후반부터 이 인터넷의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9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시장이 점점 거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웹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 날씨 사이트로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내일 날씨를 예측해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합시다. 자, 왼쪽은 제가 그냥 진짜 간단하게 그냥 이랬을 것이다 하고 작성을 해본 코드고요. 오른쪽 코드는 우리 실제 우리나라 기상청 HTML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저게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 여러분들께 좀 체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글자 수를 좀 세어봤는데요. 네. 왼쪽은 84자고 오른쪽은 122만 3,638자로 약 14,000배 차이가 나고요. 네.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아니 이거 버그인가?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처럼 소프트웨어가 점점 커졌죠. 점점 커졌고 그런 거대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밍 하실 때 어떤 파일 하나에서 기능이 너무 많아지면 잘라서 모듈화해서 우리가 코드를 구현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의 거대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그램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나눠두니까 아니 그러면 얘네들끼리 통신을 어떻게 하지?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때 사용되었던 개념이 하드웨어에서 사용되던 API의 개념이었어요. 아, 내가 저 프로그램을 몰라도 일관되고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의 개념만 있다면 프로그램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어, 그런 그런 기능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사용된 게 API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웹에서 API도 많이 쓰지만 웹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 API 개념이 사용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갖고 온 예시는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이거보다 몇만 배는 많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두 번째 역사까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하드웨어에서 시작된 API의 개념이 우리의 소프트웨어 발전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전반으로 좀 확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API라고 하면 어떤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통신이 조금 더 익숙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간의 통신 개념에서 API를 훨씬 더 많이 접했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API는 응용 프로그램이 다른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인터페이스, 표준화된 방법 또는 규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API가 최초로 등장했던 이유는 하드웨어에서의 호환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시작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현대에 나가서는 이게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좀 확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드웨어적인 얘기보다는 좀 프로그램 간의 상호작용이나 통신 방식을 이야기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발표를 이렇게 준비하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를 알았으니까 API가 단순히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한 기능만은 아니다. 약간 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제 발표에서 요것만 인지하고 가셔도 제 발표 목적은 좀 충족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발표는 이렇게 다 끝이 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총 3개의 퀴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상품도 있습니다. 먼저 맞추시는 분들께 상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제 한번 바로 시작해 볼 테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문제는 API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인데요. 쉽습니다. 수혁님. 네, 정답입니다. 네, 1번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간의 상호작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네, 이런 목적을 가지고 API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두 번째 문제 시작하고 두 번째 문제도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API가 없다면 어떤 용재님. 네, 용재님 빠르셨습니다. 네, 맞죠. API가 없다면 그 프로그램 간의 통합이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통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고요. 3번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한번 3번 문제도 가보겠습니다. 자, 콘솔 로그는 API일까요? 우리가 콘솔 로그 개발할 때 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 콘솔 로그 API일까요? 오, 수영님 정답입니다. 아, 익주님, 수영님이 더 빠르셨습니다. 자, 일단 MDN에서도 보면은 레퍼런스에서 웹 APIs 안에 콘솔 로그 API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게 웹 API뿐만 아니라 우리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엔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크롬에 이런 V8 엔진 내부 코드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콘솔 로그 관련된 코드가 C++ 언어로 작성된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상으로 발표가 다 끝이 났고요.
네, 맞습니다, 수영님. 네, 맞아요. 네, 이상으로 발표 다 끝이 났고, 네, 어제 제가 좀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진짜 우리 희진팀 너무 저 위로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발표 조언해주신 희진 멘토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와서 이렇게 또 제 부족한 발표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